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주제가 아니라 오늘은 공지 한 대로 4개의 종목을 알아볼 거예요. 맥쿼리 인프라, 삼성화재, 이리치 코크랩, 신한 알파리츠. 이 종목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그거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맥쿼리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채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좋아하는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SOC 자산을 투자를 해요. SOC,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 무슨 대교, 항만, 뭐 이런 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나오는 이자랑 그리고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에게 분배금 형태로 돌려주는 거예요.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뭐 2011년도 가격보다 지금 3배나 올랐어요. 보통 이런 돈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분배금을 주는 기업치고는 주가 상승이 좀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보통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배금이 뭐 반기에 350원 정도 나오니까 뭐7% 조금 안 되게 배당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배당이 작았죠. 그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뭐 배당률이 낮아지긴 했죠. 근데 이제 또 고속도로 통행량이 증가하거나 통행량이 증가하거나 뭐 통행 수입이 늘어나면은 이제 배당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죠. 이제 맥쿼리 인프라의 연역인데요. 이거는 맥쿼리 인프라 투자 설명서를 보고 이제 캡처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보면은 2002년도에 설립이 됐고 상장은 2006년도에 했어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은 아니고 이게 19년도 12월 말 기준일 거예요. 3.9조 원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죠. 뭐 인프라 사업만 한다고 봤을 때는 좀 시가총액이 큰 편입니다. 이 맥쿼리 인프라 사업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OC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주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차익도 받고 자산운용사에 맡겨서 이 투자 법인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보면은 백양터널, 광주 순환도로 투자, 뭐 신공항 하이웨이 뭐 등등 있죠.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고속도로 이용하는 수입이랑 뭐 대부분 고속도로네요. 고속도로 수입으로 주된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고 보면은 이건 뭐 투자 포트폴리오고요. 이거는 위에랑 동일합니다.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리고 대출은 얼마나 나가는지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최근에 맥쿼리 인프라가 유상증자를 했는데 유상증자를 한 목적은 뭐 2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2가지 중 1가지가 공지로 올라와 있길래 이거를 좀 캡처해 왔는데요. 민간 투자 사업 최초 약정금 투자한다고 동북선 도시철도를 건설하는데 이제 투자를 하려고 뭐 유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춘천 고속도로 사업 재구조화를 공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민자 고속도로들이 너무 이게 비싸니까 통행료를 조금씩 내려줬어요. 나라랑 협의해가지고. 그리고 뭐 사업 기간이 늘어났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업 기간은 늘리는 대신 뭐 통행료는 일부 삭감 그런 식으로 재구조화된 거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맥쿼리 인프라가 통행 수익률을 차액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작성을 해둔 건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통행료가 서울부터 춘천까지 5,700원대였는데 이후에는 4,100원대로 내려줬어요. 근데 이제 신규 대주단이 1조 700억 원 한도의 신규 장기 대출금을 통해 제공하는 분기별 인출금으로 기존 출자대에 대해서 손실분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0원 정도가 통행료가 줄었는데
그 기존 출자자 보전금을 이제 마련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연장 실시 협약 기간도 39년 8월 12일부터 54년 8월 11일까지 이렇게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밑에 보면은 MIG라고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 그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사람들이 그 고속도로나 이런 걸 이용을 안 해가지고 적자가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한 뭐 80%에서 90%까지는 너네 그 손실을 보전해줄게.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 제도로 이제 맥쿼리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자산을 위주로. 이게 그 사업계획인데 그 요번에 유상증자를 해서 그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맥쿼리 인프라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지금 투자하는 대상이 동북선 도시철도 주식회사, 여기 이제 그 뭐 철도를 까는 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9호선도 맥쿼리가 투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여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유상증자한 걸로 부산 신항 제2 배후도로 주식회사에도 투자를 했죠. 뭐 사업 구조는 맥쿼리 인프라랑 그 재무 출자자들이랑 함께 그 사업 시행사를 만들어요. 시행사가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운영하는 회사고요. 그 사업 시행사가 이제 대출을 받아요. 선순위 대출이랑 후순위 대출. 그리고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신항 제2 배후 도로를 이 사업자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선순위 대출도 받고 후순위 대출. 후순위는 이제 뭐 담보를 잡고 있겠죠. 근데 후순위 같은 경우에 담보도 없지만 좀 금리가 높은 거예요. 금리가 여기 보면은 그 선순위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로 3.1%에 23년, 그리고 선순위 대출금 B 트렌치 같은 경우에는 그 변동금리네요. 그 회사채 AA- 등급의 연 0.85%의 가상금리로 결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후순위 대출이 이 맥쿼리 인프라의 배당금의 주 원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후순위가 고정금리로 10%예요. 그러니까 뭐 855억을 빌려주고 1년에 85억을 받겠죠. 이게 이제 배당 재원이 되는 거예요, 다. 맥쿼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뭐 여기 세 가지 다 투자를 할 거예요. 선순위 대출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주식 투자도 하고, 에쿼티 투자도 하고, 그리고 후순위 투자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자산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용 보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연별로 운용 보수가 있었는데, 예전에 7,000원, 8,000원 할 때는 그 주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뭐 주식이 신고가를 달성하면은 무슨 공식이 있어가지고 그 자산 운용 보수를 받아갔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 너네 왜 이렇게 그 자산 운용 보수를 많이 떼가냐 해가지고 바뀌었어요, 최근에. 최근은 아니고 한 2018년인가? 그때 뭐 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하고 플랫폼 파트너스인가? 갑자기 이제 운용사를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어 이게 그 시가총액에 비례하던 게 바뀌었어요. 지금 보면은 그 순투자 가치 더하기 약정 금액의 0.85%로 바뀌었네요. 펀드랑 비슷하게 뭐 자산의 0.85%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운용 보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배당이 증액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맥쿼리 인프라가 7,000원, 8,000원, 9,000원대에 있다가 1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다시 10,000원까지 떨어졌죠. 그 순투자 가치는 아래에 이제 산정 방법이 작성이 돼 있어요. 해당 분기에 속하는 모든 거래일의 평균 맥쿼리 시가총액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상장된 그 맥쿼리 인프라의 시가총액의 평균으로 이제 그 운용 보수가 결정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맥쿼리 입장에서는 그 시가총액을 끌어올려야지 운용 보수가 높아지는 거죠. 거기에 약정 금액이 더하기가 돼 있어요.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부 수입 보장인데, 이게 이거 SOC 투자하는 회사들은 다 이걸 깔고 들어가요. SOC가 사회 기반
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게 많아요, 보장이. 근데 이제 정부에서 그런 걸, 아, 너네 손실 나면은 이걸 보장을 해줄게. 이만큼 보전해줄게 해서, 어, 대부분 MRG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MRG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아마 걸려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걸로. 이제 보장되는 기준이 이쪽 라인이고, 이게 파란색 라인이 이제 원래 얼마큼 벌려고 했었던 그 계산된 금액이죠. 그리고 그 위쪽의 점선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환수되는 거예요. 이제 수익을 이제 너네 이만큼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가서 보전을 해야 돼. 그래서 수익 환수하는 거라서 이 라인 사이에서만 맥커리가 이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상방이랑 하방이 좀 딱 나눠져 있죠, 이게. 그리고 이제 정부 수입 보장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여기 맥커리 투자 설명서에 써놨는데 그 AA 스탠다드 앤 푸어스 기준으로 AA고 무디스 기준은 AA2죠. 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국채랑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MRG가 들어가 있는 그 투자 한에서는 분배금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464원 그리고 2016년도에 400원. 이거 연도별 분배금이에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540원, 18년도에 622원, 그리고 작년에 700원. 이렇게 받았는데, 아마 이때 18년도에서 19년도쯤에 아까 말씀드렸던 운용사 교체하고 임시주총이 있어가지고 이때 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분배금이 늘어나고. 이게 분배금이 늘어나는 만큼 사람들이 또 주식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규로 투자를 할 때에 대한 그 배당률 그거는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2017년에 7,000원인가 주고 샀었는데 수익금의 일부로 샀었는데 그때도 한 6%, 7%대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뭐 지금은 그 원금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뭐 10%가 되겠죠? 원금 대비해가지고. 근데 이제 배당받은 걸로 계속 샀어요, 저는. 뭐 7%대가 계속 그럼 유지가 되겠죠. 지금 그래서 평당이 9,000원까지인가 올라왔어요. 이번에 유상증자도 참여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맥쿼리 인프라에서 후순위 대출의 이제 이자율을 좀 보여드리는데, 그 투자한 대상금의 이자율이 여기 다 나와 있죠. 만기랑 광주 순환고속도로 주식회사에는 24년 만기인 이자율 10%로 밀려 있어요. 그리고 광주 순환고속도로는 19년도까지 7.85, 우면산 인프라웨이 32년까지 12%, 백양터널 13%, 후순위 대출금 광주 순환고속도로 투자 10.5%에서 20%. 이거는 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다 하나하나 적어놓고 대창대교 11.38%, 신공항 하이웨이 13.5%, 천안 논산 고속도로 6에서 12%, 인천대교 12%, 서울 춘천 고속도로 11%에서 13.9%, 경주 고속도로 15.5%, 비엔시티 10에서 12%.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맥쿼리 인프라에서 갖고 있는 그 피투자 회사들이 오른쪽에 있어요. 뭐 이거랑 아마 거의 매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분율도 나와 있고. 그래서 돈을 가지고 SOC 사업에 투자를 하고 후순위 대출에 고금리로 대출을 해준 다음에 그걸 회수해서 주주들에게 분배금을 주는 자산입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근데 정부 보증이 걸려있는 그 자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국고채급 안정성을 보인다. 근데 MRG는 이게 그 사업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만 걸려 있어요. 무조건 이제 광주 순환고속도로를 우리가 이제 30년 동안 운영하겠다 해서 30년 다 MRG에 걸어주는 게 아니라 자산별로 다 다른 거예요. 뭐 한 10년만 MRG 걸고 나머지는 너네가 뭐 돈 벌어서 해야지. 그 정도 보전해줬으면 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다.
맥쿼리 인프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